이거 좀 많이 자극적일 수도 있고 그냥 거기 엑셀 같은 걸로 다 정리된 데에서 그냥 주제를 뽑아서 던져주는 그런 컨설팅이 있어요. 이거는 공장형 컨설팅입니다. 안 좋은 컨설팅이에요. 정말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근데 좋은 대학을 갔던 그런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내신이 6점대였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1학년 때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음악가를 지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은 뒷전이었는데 2학년 때 이 학생이 그 경영 쪽으로 진로를 틀었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2학년 때 3점 극 초반대로 성적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3학년 되기 전에 저를 만났습니다. 생기부도 사실 1학년 때는 보잘것없었어요. 자기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관악부 했고요. 그 다음에 탐구 활동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 때부터 점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동아리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키워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읽었던 책들 중에 친환경 경영, 그러니까 ESG 경영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 산업 분야들 중에서도 물류 산업에 관심을 가졌던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2학년 키워드를 서로 엮어가지고 물류 산업에서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물류 산업에서 빅데이터로 친환경 혁신을 이루는 그런 사업가가 되겠다고 그런 방향성을 이끌어갔습니다. 배달된 기업들 중에서 큰 기업 하나가 있어요. 기사들이 어떤 동선으로 가면 제일 연료를 아끼면서 친환경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배달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는가까지 고려를 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과거의 물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빠르게가 핵심이었다. 근데 요즘 물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물류를 배달하느냐, 이것이 핵심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본인이 효율적으로 물류 산업을 혁신시키면서 그러면서 친환경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생기부 안에 녹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종 내신이 3점 초반대였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중대 국제물류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학생은 내신 말고 모의고사 등급 같은 경우에는 674였어요.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대학에는 못 갈 그런 성적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중대 국제물류학과랑 그리고 인하대 아태물류학과 이렇게 두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서 냅둬도 잘하는 경우가 비율이 커요. 근데 공부를 오히려 잘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동기부여가 막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노력한 것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결과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컨설팅의 효용이 존재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학생 성격이 되게 중요해요. 꼼꼼해야 되고요. 좀 시키는 거는 어느 정도 따라오는 친구여야 돼요. 제가 아무리 이끌어 가려고 해도 학생이 귀찮아요, 해주세요 이러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제가 방향을 제시를 해드릴 수는 있어도 끌고 가면서 제가 모든 걸 다 얘의 학교 생활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본인이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 같은 경우에도 내신 9등급이 학생부 종합으로는 그 어떤 데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가 공부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좀 많이 자극적일 수도 있고 보통 공장형 컨설팅이 있어요. 공장형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한테 이제 주제를 제공을 해줄 때 그때 그냥 거기 엑셀 같은 걸로 다 정리된 데에서 그냥 주제를 뽑아서 던져주는 그런 컨설팅이 있어요. 이런 주제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이제 대학생들이라든가 조교들 돌려가지고 그냥 무한으로 뽑아내는 주제예요. 뽑아낸 다음에 이 학생이 화생공 가고 싶다, 그 다음에 물리 과목 발표다, 그러면 카테고리가 있겠죠. 물리 과목에서 이제 화생공,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냥 주제를 던져주면 뭐가 되냐면요, 그냥 스토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 학생이 뜬금없이 왜 이걸 가지고 탐구를 하지? 그냥 주제만 일회성으로 던져주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장형 컨설팅입니다. 안 좋은 컨설팅이에요. 오히려 정말 좋은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컨설턴트가 학생의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스토리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빌드업이 되는지도 모두 다 꿰고 있어야 그게 좋은 컨설팅입니다. 저는 학원에 다닌 적이 없어요. 컨설팅을 받은 적도 없고요. 모의고사 때도 거의 하나 아니면 2개 이렇게 틀렸는데 수능 때 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수를 했는데 또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왔습니다. 보여줘야 나은 거예요. 근데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어쩌다 컨설팅을 하시게 돼요? 저한테 사촌 동생들을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사촌 동생들한테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말이 되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얘가 서울대를 갔네요. 얘는 또 고대를 갔네요. 얘는 또 서울대를 갔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방식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방식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 공부를 깊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말해가지고 저희 사촌 동생들을 키우면서 다져진 제가 저희 가족 대하듯이 그렇게 컨설팅 학생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선거는 3일씩 들어갑니다. 현명한 사람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부모님.